네, 안녕하세요. 세조TV 김주현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노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노무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권민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22년도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2년차 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노무사님께서는 그 수험 노무사가 되시기 전에 다른 직장의 경험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직장에 계시다가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수험 생활을 선택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금융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 맡게 된 업무가 인사팀 업무였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인사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입사해서 각종 노무 이슈가 그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회사를 자문해 주시던 노무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노무사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회사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노무사님을 보면서 이런 직업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무사님 뵈니까 갑자기 노무사라는 직업이 되게 값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솔직히 실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 정말 이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노무사라는 직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큰 계기가 된 뭐 그러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거는 기업 조직에서의 이제 한 어떤 직원이라는 거는 회사라는 큰 기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저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저 하나로서 좀 가치가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좀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직업, 인사팀 경험을 통해서 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노무사라는 직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노무사라는 이제 수험 생활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혹시 수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요? 생각한 거요? 네. 최초에 생각한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랜 수험 기간을 이제 거칠지는 몰랐고요. 네. 한 2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수험 생활을 할 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노무사님처럼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패턴을 바꿔서 갑자기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노무사님만의 팁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 있을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붙는 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하는 9시부터 6시까지 완전히 집중을 해서 막 몰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업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험 생활 같은 경우에는 단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관성적으로 집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어진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셨는데 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정말 그 수험하는 사람의 생활 습관으로 많이 고치셨겠네요. 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너무 단순한 건데 그냥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시에는 반드시 일어나고 몇 시에는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쉬고 몇 시에는 공부를 끊는다라는 루틴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욕심이 나서 오늘은 뭐 12시간 찍겠다 그러고 맞아요. 막 엄청 불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면 그 다음 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확 다운돼가지고 막 며칠 동안 공부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배울 때 자중해라. 네, 자중하고. 노무사라는 수험의 시험 과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노무사님은 그런 과목을 공부하실 때 조금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가셨어요? 1차 시험은 사실 전부 이제 객관식이고 암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수험생 분들도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2차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차 시험은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현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문자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를 두 문자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판례를 외우면은 판례는 되게 길잖아요. 거의 뭐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현출을 해내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판례 근로자성의 판단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그걸 문장으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1번, 2번, 3번, 4번을 두 문자를 따서 그걸 이야기로 만듭니다. 아. 네. 답안지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뭐 문제 제기, 네. 뭐 개요, 뭐 해결, 뭐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참 그 방법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한 번에 붙으셨나요? 네? 저 2차 시험 4번 봤습니다. 아, 2차 시험 4번 보셨어요? 와, 2차 시험 4번 보셨으면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 2차 시험? 아, 기억나죠. 아,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합격하는 연도에는 2차 시험 보고 나올 때 조금 감이 온대요. 노무사님 좀 다르셨나요? 저는 사실 근데 막 확신에 차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번에는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했는데 네, 확신은 없었어요.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저희가 합격자 발표까지 텀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은 혹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해외여행을 가든지 놀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네. 네, 그리고 2차 발표가 딱 났잖아요. 그때 혹시 누구랑 있으셨어요? 저희는 아침 9시에 나는데 집에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합격자 발표날을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혹시 떨어지면은 맞아, 나도 그랬어. 물어볼까 봐.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딱 9시 되면 일어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이 좀 빨리 떠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한 8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막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딱 보게 되면 물론 본인도 제일 기쁘지만 가족분들도 조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도 수험생활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같이 수험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뭔가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거 수험생활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네, 그래가지고 저 이제 막 수험생활 하고 뭐 힘들다, 떨어져서 힘들다 막 그럴 때도 저희 가족은 T세요, T. 그래가지고. T? 네, 절대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다니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붙고 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수험 생활 하다 보면 합격한 후에 나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실제 노무사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그 시험을 볼 때 희망의 로를 돌리셨던 그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완전히 같진 않겠죠. 좀 어떠세요? 노무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측을 이렇게 대변하실 때도 있을 거고 근로자분들을 대변하실 때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보람 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근데 사측 사건을 더 많이 했고 거기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많았습니다. 뭐 답변서 작성 요령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측 사건을 할 때가 자료도 많고 제가 이제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측 사건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 올해 들어서 근로자 사건을 하나 했었는데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근로자분한테 노무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이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 인사 올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네. 참 저희한테는 굉장히 네.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무사님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항상 만나잖아요. 맞아요. 노무사님 살려주세요. 노무사님 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직 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전문직 분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쁘시잖아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생활 습관 관리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노무사님 T세요? 아닙니다. 노무사님 F세요? 네, F예요. T 사이에 F시구나. 네. 노무사님은 시간 관리 어떻게 좀 하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채용 노무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랑 뭐 지금이랑 그렇게 뭐 업무의 자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시간 관리라고 하면은 휴일에도 좀 웬만하면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야근을 하거나 좀 너무 바쁘더라도 뭐 식사는 꼭 챙겨 먹고 그리고 전 주 2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좀 바쁜 업무를 다 쳐내려면은 저는 좀 약한 편인데 그래서 좀 운동을 하면서 이걸 좀 유지를 해야 좀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까지.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업무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님만의 스트레스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노무사님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조금 하시나요? 단 1시간이라도 하루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라고요. 제가 40이 넘어서 이런 경험들을 벌써 노무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2년차가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뭐 선배 노무사님도 만나 뵈실 거고 또 이제 막 노무사가 되시는 분들도 만나 보실 텐데 노무사님이 생각을 하시는 노무사로서 가지는 목표는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저의 목표는 사실 일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노무사의 어벽을 좀 더 경험을 해보는 게 일단 지금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노무사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 인사 관리냐, 어떤 게 합리적인 노사관계 관리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 저의 의견을 많이 발산할 수 있는 노무사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노무사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요? 제가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나 지금이나 물론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노무사가 돼서 확실하게 만족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로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담당해서 사건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 이 사건의 담당자로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도적으로 뭐 제가 성과를 내면은 그거는 이제 오로지 저의 성과인 거잖아요. 그런 이제 뭐 성취감도 있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회사 생활에서 뭐 저랑 비슷하게 느껴가지고 노무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노사 관리 문제가 생기면 노무사님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무사님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회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